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초기 불교를 뭐 공부하네 어쩌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고형의 주역이라고. 저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20살 좀 넘었을 때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최근 사람이에요. 최근 분인데,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아무튼 굉장히 충격을 준 책이에요. 주역하면 주역의 주석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지 같은 책이에요. 그지 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 점을 보는 책이고, 하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점 보는 책도 있고. 점은 과학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과학이야. 그리고 한의학 같은 거는 그 점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점이 안 맞으면 한의는 더 안 맞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학 이런 거 다 쓰레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점은 그거보다, 사상보다도 좀 더 복잡한 원리가 8K고, 8K보다 복잡한 게 64K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돌리는 것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불확실한 것들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 뭐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뭐 감기가 결핵이 돼서 죽든 뭐 이런 식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걸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제도 그렇게 가는 거고,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20살에 갈 수도 있고 30살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측면인데, 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즉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나마 어떤 법칙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옛날 점들은 그냥 랜덤이에요. 우리가 책 껍질을 이렇게 딱 넘기면 그 안에 사람 몇 명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면 몇 페이지가 되고, 딱 한 번 넘겼더니 뭐 50페이지가 됐어. 한 번 더 다시 넘기니까 뭐 70페이지가 됐어. 그거 계속 어떻게 보면 랜덤이죠. 그 랜덤 안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옛날 더 오래된 점이야. 그래서 점은 두 번 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예 나와. 주역에 서법, 주자가 쓴 서법이나 이런 데 나온다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뭐 점신이 노한다 어쩐다 오만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안 나와. 같은 점괘가 안 나와. 책을 연속으로 두 번 넘겼는데 같은 페이지가 확률은 있어. 하지만 안 나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 수능 시험을 그냥 찍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문제도 못 읽어 찍어서도 100점 맞을 확률도 있다니까. 확률은 있어. 안 나와. 복권도 그런 거지. 확률은 있어. 안 나와. 안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희소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안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불가능한 얘기, 현대 어디인가에 이렇게 잘 찾으면 진화로부터 벗어난 데가 있어서 공룡이 있대, 만약에. 그러면 야,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복권도 로또도 일주일에 몇 명씩은 당첨이 되나? 그게 내가 아니지. 그게 만약에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 크면 다 사겠지.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높으면 금액이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몰라, 여러분들은 사시나요? 저는 원래 복권 이런 거는 내가 중학교 때 복권 사고 제대로 안 사본 것 같다.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확률이 내가 될 수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지.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복권을 또 열심히 샀었어요. 이런 거야말로 뭔가가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거지. 저 신데렐라 이런 거지. 또라이지. 신데렐라랑 흥부가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토리 안에서도 나오지. 왜냐면 박 안에서 뭐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다 마법이 막 나오잖아, 거기. 예. 뭐 호박마차 뭐 이런 식으로 마법.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쪽에 심취하다 보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또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그래서 이런 랜덤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나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점을 본 적이 있다. 자기가 점쟁이였었던 적이 있다. 그게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어렸을 때나 되지 늙으면 안 돼. 이게 꼬이지도 않아. 보살님 정도면 안 꼬여. 이제 늙어가지고. 빽다구에 기름이 없어서. 안 그러면 살이 너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러면 이렇게 손등을 밀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게 의미가 딱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지가 그냥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주역이에요. 뭐 연산, 귀장, 주역 다 그런 과예요. 그런 과. 그런 과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알딸딸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뜻이 분명한 글들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게 뭐 해석의 자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정당했는데 조금 지나면 안 맞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책기조, 뭐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책기조, 그거 이제 1, 2년 지나면 안 맞지. 그 정책기조를 취할 수 없지.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밀하게 맞춰놓으면 그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좀 알딸딸하거든. 그런 점사들은 다 알딸딸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해도 되는 거야. 요즘 애들도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1000년이 지나도 돼. 가위바위보가 존재하는 한은. 왜? 불명확하거든. 알딸딸하거든. 그게 정확하게 뭘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알딸딸하면 뭐가 있냐면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헌이에요. 도교에서도 먹어주고 도가에서도 먹어주고 유교에서도 먹어주고 그러니까 논어보다도 더 외연이 넓은 최고의 경전이에요. 최고의 경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경전이 뭐냐? 그러면 주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그 사림들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국가를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자하고 그 노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자하고 해석한 게 한두 글자라도 잘못되면 틀리면 그걸 이단으로 몰아요. 그때 이단이라는 이름을 사문난적이라고 합니다. 사문난적. 사문난적. 그러니까 우리 학파에서의 난적. 저건 패 죽이는 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문난적. 그렇게 해서 백호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용에 대해서 주석서를 썼는데 중용이 이제 사서 중에 하나잖아요. 논어명자 대학 중용. 그래서 중용에 대해 주석서를 썼는데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송시열이 결국 그 백호윤유를 굉장히 대단한 학자예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사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저게 우리 학문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유가 죽으면서 그 유명한 얘기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다 말이냐. 아니 내가 내 생각 쓸 수도 있지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약사발 먹고 죽었다는 그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도 관계가 없어. 왜? 원 텍스트부터가 알딸딸해. 예, 원문 자체가 알딸딸해.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유로워.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주역 해석에 도전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은 다 했어. 뭐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도 했고 율곡의 주역 해석이 순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사람 안 봐. 그 정도 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율곡하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주역은. 왜냐하면 쟁쟁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주석이 유명하거든요. 그게 왕필이라고 하는 위진남북조 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위진 시대 인물이죠.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역주. 그 다음에 왕필의 주역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북송 시대 때 정이천이라고 주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이고 호가 이천이에요. 정이천의 주역 그게 뭔 책이더라? 주자의 본의, 이천의 역전, 주역전. 그래서 이천의 주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희의 본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역 본의.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전의대전이라 그래. 이건 전이고 이거는 본이라서 전의를 통합 합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빠지느냐? 이 사람은 사면학자라서 이게 성리학 이전 사람이고 그다음에 도가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열이 좀 달라. 그래서 이 주의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게 같은 자기 학파예요, 학파. 일종의 이게 성리학의 시조, 이게 완성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 주역 전의대전이라고, 그게 주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과서 같은 겁니다. 저희도 그걸로 이제 배웠어. 주역을. 어렸을 때는 그냥 경문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전의대전으로 공부를 한다. 끝까지 못해. 절대 끝까지 못해. 책이 많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못해. 그럼 막 세부 뭐 문장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용어까지 다 해놓거든. 그리고 참고로 보지 마세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있을란가 몰라도 이거 또라이 됩니다. 알딸딸한 얘기를 막 더 알딸딸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데 관심도 있고, 제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주역 같은 데서 내가 잘 먹혀요. 그래서 주역학회 회장 하던 그 모모 선생님이 저한테 스님은 주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역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창의력 있는 과들이 주역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문자에 매여가지고 막 훈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증하고 이런 놈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딱 거기에 맞춰서 하는 놈들 잘 안 돼. 그래서 좀 자유롭고 예술가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는 놈들, 약간 똘끼 있는 것들이 이게 잘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이거 하면 조져. 너무 어려워. 막 그래갖고 막 외우고 막 이러는 일은 안 돼. 그랬는데 최근 사람으로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세 개의 주석서 말고도 하나를 또 내미는 거의 같은 반열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학자예요. 저거 하나로다가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공자가 봤을 시절의 주역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언어들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지 말고 2500년 전에 공자가 봤던 한자도 다릅니다. 그때 의미들을 가지고 주역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똑같은 글자를 우리가 써도 지금 쓰는 글자,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 다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자 이름에 숙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자, 요즘은 그런 이름 쓰지도 않잖아. 근데 예전에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는 자자가 들어갔고, 여자 이름에 자자가 들어갔고,
그게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자, 뭐 말자 할 때 자자 들어가는 거, 아들 자자 넣는 거, 그게 일본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숙자를 많이 넣었었어요. 숙자 한 시절에 다 이름도 그 시절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름. 그래서 숙자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래는 남자한테 쓰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글자거든. 그래서 아제비 숙자 이렇게 나온다고 한자에.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에 그게 원래 남자 이름에 쓰이는 건데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더니 여자 이름에 개나거리나 막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원래 남자 이름에 쓰는 건데 왜 여자 이름에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원래 그 글자는 그 뜻이 아니었어. 지금은 바뀌었어 그렇지 실제로 원래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2500년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보는 거예요. 2500년 전 거를 다 복구해낼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 글자가 한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가 그 당시 문헌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의미는 지금은 이 글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옛날 걸로 끌어올려서 주역을 해석했더니 이 사람들이 주역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주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텍스트를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원문이 바뀐 게 아니야. 똑같은데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이분의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 양반이 이제 이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도전해서 왕중왕을 뽑은 게 이랬는데 이 사람도 또 다른 어떠한 권위를 딱 가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몰라요, 저도. 돌아가시지 뭐. 저도 어렸을 때 저 양반 책을 봐서 뭐 번역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번역본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한 놈이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문제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야신경 하면 반야신경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야 원래는 그게 그 뜻이 아니었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사바하 이러면 그게 원래는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래 사바는 한 번 하는 거라고. 매번 끝날 때마다 사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종결 의미로 딱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밀교의 호마법과 관련해서는 그때 이렇게 불에다가 자기 기원하는 거를 넣으면서 확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불에 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작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뿔도 모르니까 끝날 때마다 사바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진원 뒤에는 사바가 거의 대부분 붙는데 모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바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10번 하면 10번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끝날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사바를 안 해. 예. 이만 줄입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지나 뭐 에세이를 썼는데 이만 줄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이 자식이 3번 편지를 3장을 똑같은 걸 쓰면서 계속 이만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적으로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형을 중시할 것이냐. 이 사람은 원형 중시자지. 원형 중시자. 원형을 중시할 것이냐.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지금 그걸 알 수 있느냐? 없어.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기록이 안 됐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해도 이게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는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람이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 안 하니 무슨 뭐 다 기억했네. 나는 그거는 그냥 구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인간보다 월등해. 우리보다 그냥 월등해. 그래도 그 정도 기억력은 안 나와요. 녹음한 것 같은 기억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1시간을 이렇게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서 내용을 잘 간취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훨씬 더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보다 한 10배, 100배는 될 수 있어도 녹음한 것처럼은 절대 안 돼. 제가 1시간을 떠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거를 기억해서 적어보세요.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그러면 그거를 무슨 뭐 하버드대 다니는 그런 머리 좋은 애들한테 다 모아놓고 해보잖아?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말한 나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만약에 부처님 얘기를 똑같이 안 하니 모든 걸 기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해보잖아요. 가정을. 지금보다 경전이 수만 배 더 많을걸? 인간이 1년에 떠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이 떠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나 이런 거, 저거 만들 때 보면 그 데이터 용량이 무진장 늘어난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안 하니 설령 그거를 다 기억했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이라고 해봐야 저 초기 경전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산 사람이 이 정도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래갖고 이게 무슨 뭐 이거에 10,000배를 안 하니 기억했어. 그렇다 치고 1차 결집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시 같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일반인들이 있는데 다 알아니라도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